타인점유의 목적입니다. 이때 타인점유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권한에 기한 점유에 제한된다 했습니다. 자, 관련 판례가 가마솥 사건인데 별표를 칩니다. 자, 판례 보시면요. 자, 타인점유라고 하는 것은 권원 동그라미. 이 권원이 바로 뭐다? 정당한 원인, 정당 동그라미에 기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정당한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닌 절도범 X하시고, 절도범은 정당한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실관계를 봅니다. 자, 갑은 을의 집에 있는 가마솥을 을의 허락 없이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마솥은 내 겁니다. 내 거. 내 것을 내가 갖고 온 건데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이 가마솥을 약정을 기하고 빌려준 임대차 관계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인이 이 임차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뺏어왔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을이 이를 절취해 갔던 거예요. 절취해 갔다. 이 절취한 것은 바로 뭐죠? 밑에 정당한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정당한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해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고요. 즉 을의 권리를 갑이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 물건을 도난당한 내 물건을 내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갑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출제가 많이 된 판례라서 색깔칠하고 색깔칠하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색깔입니다. 자, 다음 판례 보죠. 자, 갑은 자기 집에 새들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이 새들어 사는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장이 화가 났죠.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판자, 마룻바닥 판자 등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죄가 될 거냐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저 앞에 주거침입 할 때도 배웠죠. 그렇죠? 새 임대차 관계를 맺었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니까 건물주가 문 따고 들어가잖아요. 그치? 문 따고 들어가게 되면 무단 침입을 하게 되면 우리 주거침입죄 된다고 배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요. 따라서 밑에 보시면 자, 정당한 적법한 원인 적법 동그라미 치시고 그 말은 뭐다? 그렇지. 임대차 관계를 맺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점유했죠? 그 후에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 이게 뭔데요? 이거잖아. 계약 만료.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고요. 만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점유자가 점유하지 않고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판자 등을 뜯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는 말은 을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뜻이. 자, 그래서 되는 거니까 색깔 칠하시면 돼요. 새 색깔 칠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요거 배웠죠? 본권 배웠습니다. 동시행항변권도 배웠고요. 이 동시행항변권의 예가 바로 경매야, 경매. 그쵸? 경매도 뭐다? 내가 돈을 넣으니까 낙찰받은 거잖아요. 이게 동시행관계라는 거죠. 그 경매가 유효든 무효든 간에.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경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이 낙찰자의 점유도 동시행항변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타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것이다. 즉 권리행사 방해죄로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뜻입니다. 중요한 판례라서 별표를 쳐보시고 여기에서 여기를 색깔 칠하시면 돼요. 무효경매 절차 색깔 칠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노트표 볼게요. 자, 노트표 보시면 이 판례입니다. 요 갑이라는 채무자가 있고 A라는 신용금고가 있습니다. 이 갑이라는 채무자가 자기가 새 들어 사는 그 방을 아파트든 집이든 있잖아요. 그 집을 담보 잡히고 대출받은 거야. 근저당 잡히고 대출받은 거야. 대출금을 갚지 못하니까 이 신용금고인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경매를 날짜를 잡잖아요. 그래서 강제 경매를 개시했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낙찰받은 거야. 낙찰. 대금을 넣어서 낙찰받은 거라는 거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금을 넣어서 낙찰받는 관계가 동시행 관계, 동시행 관계. 근데 이 경매 절차가 어떻게 됐다? 이 경매 절차가 무효라는 거지. 근데요, 이 무효는 나중에 발생한 거고, 나중에 발생한 거고, 일단 대금을 넣어서 낙찰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일단 경매를 이 임차 건물을 유효하게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갑을 강제 퇴거시켜버리고 너 나가 새끼야 하면서 퇴거시켜버리고 이 을이라는 낙찰자가 이 갑이 살고 있던 이 아파트에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 여기 나오잖아. 점유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간에. 그러면 누가 등장할 겁니까? 갑이 등장하지. 경매가 무효니까. 그래서 갑이 을에게 찾아가서 야, 경매 무효야 임마. 너 나가. 안 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인 을의 그 주거에서 점퍼바닥을 뜯어내는 거야. 바닥을 뜯어내는 거야. 바닥을 뜯어냈다고. 이것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느냐?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법원에서 경매받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매받은 것이라서 이 사람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임차인이 이 낙찰자인 을의 점퍼에 와서 점퍼바닥을 뜯어내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정당한 권한을 갖고 와서 뜯어와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절차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퍼바닥을 막 뜯어내게 되면 이 낙찰자인 이 을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두 줄짜리, 세 줄짜리라서 사지선다형으로 내기도 좋고요. 시험도 수십 번 나왔기 때문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비슷한 판례 나오죠. 본권, 유치권 배웠습니다. 자, 유치권은 본권에 포함됩니다. 자, 여기 유치권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처와 함께 용접을 해지하고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역시 유치권자의 권리를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 렌트카 사건의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1번도 많이 나왔고 2번도 많이 나왔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자, 권리행사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점유에는, 자, 점유할 권한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당연히 이건 포함되는 거예요. 점유할 권한에 기한 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 뜻이죠. 어쨌든 이거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적법한 권한에 기해서 점유를 개시하였는데 나중에 상실한 경우, 이것도 됩니다. 여기 타인 점유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도 되고 2번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제한된다 그러면 안 돼요. 1번도 되고 2번도 된다. 그리고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 절차를 통해서 권한의 전부가 확 밝혀질 때까지 점유, 이것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됩니다. 법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2010년인가 2011년인가 그랬어요. 경찰 승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타인 점유에는 1, 2, 3, 4가 다 됩니다. 그 1, 2, 3, 4가 전부 다 사지선다형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인 점유에 보호되는 것은 박스 처리해놓고 몇 개가 되는 거냐? 1, 2, 3, 4 다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그 사례로 볼 것이 2번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서 키워드는 이 보유입니다. 보유. 자, 렌트카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였다.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거냐, 이 뜻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려면 객체가 자기 소유물이었을 때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키워드가 뭐였어요? 보유라니까, 보유. 보유란 말이. 보유라고 했지. 이게 보유라고 했지. CF 소유가 아닌 거예요. 소유. 그렇죠? 회사 소유 차량이 아니고 회사가 보유한 차량인 거예요. 그 말은 이 소유가 아닌 보유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이것이 자기 소유인지 아닌 소유인지 불명한 거예요. 땡땡. 회사 소유인지 아닌지가 불명이 불명. 이게 인지 아닌지가. 그 말은 뭐다? 올라가서 꺽쇠 1번에서 3번이 3번. 법정 절차를 통해서 권한의 전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도 보호대상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호대상이 되는데 지금 이 보유라고 했지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퉈봐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퉈봐야 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안 된다? 보호대상이 된다는 거야. 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3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3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꺽쇠 2번이 세 줄이 그대로 나옵니다. 쭉 써주고 마지막에 보호대상이 된다 하면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이게 맞는 지문이란 말이죠. 요게. 그런데 답은 X야. 답은 왜 X일까? 답은 왜 X인 거야? 끝이 봐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관계 쭉 보게 되면 마지막에 몰래 회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몰래 회수가 됐으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른다니까요, 이게. 법정에 가서 회사 건지 아닌지 그때 가서 판결 나니까.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답은 아니지만, 답은 죄가 안 되지만, 답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 판결 요지 세 줄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 세 줄을 잘 봐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꺽쇠 2번이 제일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꺽쇠 2번을 반드시 받으시고 그 다음 볼 것이 1번입니다. 1번. 1번도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가죠. 자, 타인 권리의 목적입니다. 이때 권리라고 했는데 권리는 채권 나와 있는데 채권도 포함되는데요. 채권은 반드시 점유를 수반함을 요한다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점유를 수반한다 하면 틀려요. 그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끊고요. 여기서 끊고요. 그 예로 나오는 것이 원목에 대한 인도 청구권 그리고 또 채권에 속합니다. 가압류된 물건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러나 순수한 채권 채무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밑에 나오지만 그 예로 거론되는 것이 변소 사용권이에요. 판례죠. 변소 사용권. 자, 쭉 내려옵니다. 저기 나와 있네요. 파란색으로 변소 사용권 세무. 점유권이라기보다는 채권적인 사용관계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변소가 화장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변소라고 불렀는데 80년대 넘어서 이제 화장실로 바뀌었어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꺽쇠 2번 출제 잘 됩니다. 자, 책 권리에는 제한물권 속합니다. 제한물권 제가 말씀드렸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말합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여기에는 채권도 포함된다. 됐고, 자 여기 대물변제 이하권도 포함됩니다. 근저당권 포함됩니다. 가압류 포함됩니다. 시험은 여기 제일 잘 나오죠. 여기. 자, 됐고, 이 앞에서 여기 렌트카 사건 나와 있죠. 렌트카 사건. 여기 각주 설명도 같이 보세요. 여기 설명도.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등록 상태였다가 나오죠. 미등록 상태였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회사 소유이다 아니다. 미등록이니까 회사 소유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소유가 아니다. 결국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요 벌채 원목 사건 볼게요. 자, 갑은 을과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어떤 계약입니까? 공사를 완료하면 원목을 인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의무를 모두 이행을 했는데 갑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3자인 병에게 팔아먹었다. 죄가 뭐가 될까요? 하는 겁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할 때 그 권리에는 채권도 포함되는 거예요. 채권이 뭐야? 채권이 여기 있어. 여기 원목에 대한 인도 청구권입니다. 그쵸? 여기 있잖아. 여기. 올라가서 보면 원목에 대한 인도 청구권이라고 나오죠? 그게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즉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말은 원목, 인도, 청구권, 인도해라 인도. 나 계약 다 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원목 나한테 인도해야지 라는 청구권입니다. 이 청구권이 발생한 거예요. 발생했다. 청구권이. but 자, 청구권만 발생한 것 뿐이지 계약을 이행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저절로 따라옵니까? 소유권 이전은 아직 없다는 거지. 그쵸? 할지라도 지금 인도 청구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갑은 그 약속 지켜야지. 근데 갑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딴 놈한테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인도 청구권이라는 이 채권을 저놈이 방해한 거지.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를 방해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절도는 되지 않고요. 갑의 죄책은 절도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될 뿐이다? 권리 행사 방해가 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